서울 강남 한복판 초고층 아파트 단지 엘리시안 타워의 입구는 늘 그렇듯이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포르쉐 같은 차들이 주차장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잘 차려입은 중년 부부들이 명품 쇼핑백을 들고 로비로 걸어갔다. 한쪽에선 젊은 여성들이 카페에서 프리미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몇몇 남성들은 고급 수트 차림으로 주차장에서 기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곳은 철저히 부자들만의 세계였다. 그들만의 공간을 깨트릴 수 있는 존재는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낯선 존재가 나타났다. 낡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한 노인이 조용히 입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헐거운 회색 코트는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고 바지 밑단은 닳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천 가방이 들려 있었고 신발은 바닥이 닳아 그 흔적이 선명했다. 그가 걸을 때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다. 어떤 이는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이는 수군거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한 여자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눈길을 줬다. 설마 거지야? 옆에 있던 여자가 비식 웃으며 말했다. 아니겠지. 거지가 어떻게 이런 곳에 오겠어? 노인은 묵묵히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다. 그저 익숙한 길을 걷는 듯한 태도였다. 그러나 엘리시안 타워에서 낯선 이는 환영받지 못했다. 입구 근처에 서 있던 경비원 김태훈이 노인의 존재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다가갔다. 저기요. 김태훈이 팔짱을 낀 채 노인을 가로막았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나이의 흔적이 선명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다. 사람을 만나러 왔소. 경비원은 비식 웃었다. 여기 사는 분이신가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경비원의 입가에 조소가 떠올랐다. 그럼 배달원이세요? 그는 위아래로 노인을 훑어보았다. 그런데 배달이라기엔 배달 가방이 없네요? 배달원이 아니요. 노인은 차분하게 답했다. 김태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방문증 있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없소. 경비원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일부러 한 걸음 앞으로 다가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 아파트는 보안이 철저한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방문증이 없으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몇몇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 중년 남성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아니, 이분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을까 궁금하네. 이 동네에 지인이 계신다고? 혹시 청소하러 오셨나? 옆에 있던 여성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요즘도 이런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참 신기하네. 노인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중요한 일이라오. 경비원은 이제 완전히 흥미를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나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경비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긴 무단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아가세요. 노인의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한 발 앞으로 내디디자 경비원은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한 여성이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이거 좀 찍어야겠어.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녀는 노인을 찍으며 말했다. 강남 한복판 최고급 아파트 앞에 이런 사람이 서 있다니 이게 말이 돼? 그녀의 목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단톡방에 올려봐. 여기 이상한 사람이 서 있다고. 몇 초 뒤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단체방에 사진이 올라갔다. 엘리시안 타워. 아파트 앞에 이상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경비원분이 제지 중인데 좀 더 강력하게 조치해야 할 듯합니다. 진짜 민폐네. 거지야? 아니면 사기꾼?
빨리 내쫓아대. 경비원 뭐하나? 빨리 처리 안 하고. 메시지가 올라오자마자 주민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였다. 몇몇은 직접 나와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노인은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시선을 받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경비원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다. 할아버지, 지금 즉시 나가시지 않으면 강제로 내보낼 겁니다. 노인은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노인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비원 김태훈은 한숨을 쉬며 노인을 다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할아버지,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여기 출입하려면 사전 등록이 필요하고 방문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명도 없이 무작정 들어오시겠다니 말이 됩니까? 그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떴다.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이런 데 와봤자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태연했다. 나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잠시만 기다리면 될 것이오. 김태우는 헛웃음을 지었다. 아니, 대체 누구를 만나러 왔다는 겁니까? 이름이라도 대보세요. 노인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가 애써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경비원에게 더욱 큰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봐요, 지금 누구 기다린다고 했죠? 혹시 아는 사람이 있다고 둘러대면서 남의 집 앞에서 얼쩡거리는 그런 부류는 아니신지? 그 순간 옆에 한 여성이 비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에이, 저런 분이 여기서 만날 사람이 있겠어? 그냥 핑계겠지. 또 다른 남자가 맞장구 쳤다. 아마 구걸하러 온 거겠지. 요즘 강남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니까.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요. 이 아파트가 얼마나 엄격한 곳인지 모르시나 본데 아무나 들어와서 두리번거리면 다 신고 대상입니다. 얼른 가시죠. 하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가방끈을 꽉 쥐었다. 그러자 김태훈은 더욱 짜증이 났다. 아, 정말 말을 안 들으시네. 그는 곁에 있던 무전기를 들고 동료에게 호출을 보냈다. 지금 아파트 입구에 신원 미상 노인 한 분이 서 계시는데 계속 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지원 나갈게요. 그러는 동안 김태우는 다시 노인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겁니다. 이곳은 당신 같은 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몇몇 주민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일반인들이랑은 수준이 다르지. 그때 한 여성이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이거 영상으로 찍어도 되겠죠? 그녀는 노인을 향해 카메라를 비추며 말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록을 남겨둬야겠다. 김태우는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문제될 건 없죠. 오히려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죠. 노인은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의 조롱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경비원과 주민들을 더욱 자극했다. 이보세요. 계속 버티시면 안 됩니다. 김태우는 손을 뻗어 노인의 어깨를 밀었다. 좋게 말할 때 가세요. 그 순간 노인의 몸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중심을 잡으며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김태우는 더욱 거칠어졌다. 진짜 안 가실 겁니까? 그는 노인의 팔을 잡고 강제로 밀어내려 했다. 노인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고 몸이 뒤로 기울어지며 바닥으로 넘어질 뻔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급히 외쳤다. 잠깐만요.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그 목소리에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아파트 주민인 윤소라였다. 윤소라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경비원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그래도 연세 많으신 분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김태훈은 별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윤소라 씨, 이건 보안 문제입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에 윤소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녀가 뭔가 더 말하려고 하기도 전에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소? 이 사람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겠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경비원 2명이 출입구 쪽으로 다가왔다. 김태우는 손짓하며 말했다. 이제 확실히 조치합시다. 여기 계속 서 계시면 안 되니까요. 그러자 한 경비원이 노인의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다.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까요? 김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게 좋겠네요. 불필요한 위험 요소는 사전에 차단해야 하니까요. 노인은 아무런 말 없이 가방을 손에 꼭 쥐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여전히 차분했다. 이제 그만 가시오. 김태우는 다시 한번 노인을 밀어내려 했다.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소. 노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을 것이오. 그 순간 공기가 정적에 휩싸였다. 주민들과 경비원들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태우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럼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겠군요. 그는 무전기에 손을 가져가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그 순간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강한 엔진 소리를 내며 아파트 정문 앞에 멈췄다. 검은색 메르세데스 마이바였다. 차 문이 열리자 안에서 한 남성이 내렸다. 잘 다려진 정장, 반듯한 넥타이, 그리고 강렬한 눈빛.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 바닥에 서 있는 노인을 발견한 순간 그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는 급히 걸어와 노인의 앞에 섰다. 그리고 모두가 듣도록 크게 말했다. 아버지.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주민들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그 남성을 바라보았다. 김태훈은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바로 한지훈이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동산 재벌 엘리시안 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조금 전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노인이었다. 한지훈의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공기는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노인을 조롱하며 내쫓으려 했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경비원 김태훈은 입을 뗀 채 말을 잇지 못했고 주변에 있던 주민들 역시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아버지? 김태훈은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되뇌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한지훈은 노인의 앞에 서서 천천히 몸을 숙였다.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한 존경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노인은 가방을 꼭 쥔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왔소. 그는 단순히 말했지만 그 말이 주는 무게감은 컸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태호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다. 자신이 방금까지 무시했던 이 노인이 대한민국 최고 부동산 재벌의 아버지라니. 저기, 그게. 그는 뭐라도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상황은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한지훈이 아직 반응하기도 전에 멀리서 다가오던 또 다른 경비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도 안 나갔습니까? 뭐 하십니까? 저 사람 당장 내보내야죠. 그 목소리는 너무 크고 거칠어서 마치 싸움을 앞둔 듯한 분위기였다. 문제는 그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달려오고 있었고 손에는 무전을 쥐고 있었다. 저분은 나가야 합니다. 빨리 조치하시죠. 그가 소리쳤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김태훈도 긴장한 나머지 몸을 움찔하며 반사적으로 노인의 어깨를 세게 밀었다. 그 순간이었다. 노인의 몸이 중심을 잃고 뒤로 기울어졌다.
그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지며 땅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노인은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바닥이 딱딱했기에 충격은 그대로 전해졌고 노인의 몸이 땅에 닿자마자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 아버지. 한지훈이 순간적으로 다급한 목소리를 내며 노인을 향해 뛰어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얼어붙었다. 몇몇 주민들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몇몇은 놀라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바닥에 쓰러진 노인은 고통스러운 듯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며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손을 땅에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윤소라가 다가와 노인의 팔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경악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세게 밀어도 되는 거예요?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제야 김태우는 자신이 방금 한 행동을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니, 저는 그냥...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로 물러섰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인데. 와, 이거 완전 난리 났네. 한지우는 그런 웅성거림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그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걱정과 분노가 뒤섞였다. 노인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통증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김태훈은 자신을 변명하려 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는 당황하며 말을 흐렸다. 하지만 한지훈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한지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숨을 삼켰다. 당신이 방금 밀어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한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더없이 강렬했다. 김태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지훈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는 곳이라면 여긴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군요. 그 말을 듣고 경비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주민들까지 긴장하기 시작했다. 아니, 저희는 그냥... 한 주민이 중얼거렸지만 한지훈은 단칼에 말을 끊었다.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잖아요. 그제야 사람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노인은 조용히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이제야 내가 본 모습을 확인하는구먼.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사람이란 참 신기하지.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말을 뱉었다. 이거 우리 큰일 난 것 같은데.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방금 자신들이 밀어 넘어뜨린 사람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한지훈의 차가운 시선이 김태훈을 향했다. 당신이 밀어 넘어뜨린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태훈은 손을 덜덜 떨며 말문이 막혔다. 저는... 그는 더듬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롱과 비웃음을 보내던 주민들도 한지훈이 등장한 후에는 불안한 표정으로 숨을 삼키고 있었다. 아버지. 한지훈이 다시 노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는 직접 노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별일 아니야? 하지만 그가 손을 가볍게 흔들자마자 미세하게 손끝이 떨렸다. 그 모습을 본 한지훈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봐도 이 노인은 단순한 노숙자나 평범한 방문자가 아닌 듯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점점 깨닫고 있었다. 그때였다. 주민들 사이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혹시 저분이? 한 여성이 입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진짜 한 회장님의?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남성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대박. 이거 사실이야. 저분, 한동석 씨야. 우리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 그 말이 퍼지자마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저분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다고? 거짓말 아니야? 진짜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누군가 화면을 확대해 주민들에게 보여주었고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충격에 빠졌다. 엘리시안 타워가 들어서기 전 이곳은 오래된 단층 주택과 작은 가게들이 있던 지역이었다. 그런데 한동석이라는 노인이 그 당시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몇 년 전 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땅을 매각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매각 후에도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여전히 서울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한지훈은 그런 주변의 소란에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경비원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김태우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을 굳혔다. 그게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계속 변명하려 했지만 한지훈은 단호하게 손을 들었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김태우는 입술을 깨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함께 노인을 비웃던 주민들은 이제 모두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누구도 그를 감싸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 또한 한지훈의 눈에 들까봐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순간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그는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주민 중 한 명이었다. 한 회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해였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한지훈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주민들은 더욱 긴장했다. 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과 사회적 지위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무시했던 노인이 이 아파트의 원래 주인이었고 그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동산 재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의 표정은 일그러졌다. 한동석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가방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저 여길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내가 한때 살던 곳이었으니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소.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한동석은 덧붙였다. 그런데 이렇게 변했을 줄은 몰랐구려. 그 순간 경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모두 움찔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한지훈은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이곳의 가치가 높아진 것은 아버지께서 이 땅을 제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태도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서려 있었다. 김태우는 입술을 달싹였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한지훈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한지훈은 단호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곳에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김태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한 회장님, 제발. 하지만 한지훈은 단 한 번도 그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 주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자신들도 방금까지 이 노인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실을 되새기며 불안해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지훈이 주민들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누구도 감히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다. 한동석은 조용히 한지훈을 바라보았다. 됐네. 너무 심하게 하지 말게. 한지훈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민들을 쳐다보았다. 오늘의 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말과 함께 한동석과 한지훈은 함께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들이 아파트 문을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한지훈과 한동석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자 남아있던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순간적으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노인을 무시하고 비웃던 주민들과 경비원들은 이제 그저 주눅든 표정으로 땅만 바라볼 뿐이었다. 김태우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여전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민들 또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지훈은 아버지를 직접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한동석은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익숙한 길을 다시 걷듯이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곳은 한때 그가 살았던 곳이었고 그가 남긴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공간은 더 이상 그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가 잠시 멈춰서서 아파트 로비를 바라보았다. 고급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반짝이는 유리벽.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한동석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훈아. 한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네, 아버지. 여기는 너무 차갑구나. 그 한마디가 한지훈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아파트 내부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아버지의 말대로였다. 이곳은 고급스러웠지만 인간적인 온기가 전혀 없었다. 사람들은 돈과 신분으로 서로를 평가했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차갑게 대했다. 한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바로잡다니 무슨 뜻이죠? 누군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러나 한지훈은 그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고 곧장 휴대폰을 꺼내어 전화를 걸었다. 이 아파트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보안 정책을 수정하고 경비원 교육을 강화하세요. 그리고 당장 새로운 관리 방침을 수립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시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전화 통화를 마친 후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던 주민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이제부터 이곳은 단순히 부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업과 신분을 떠나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말에 몇몇 주민들이 당황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 중년 남성이 불안한 듯 물었다. 한지훈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은 지금껏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고급 주거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주민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대놓고 반박할 수 없었다. 그때 한동석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진짜 집이지. 그의 말이 떨어지자 한지훈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아파트에 공공시설을 개방합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새로 설립하고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주변 지역과 협력하여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주민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몇몇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경비원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김태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입술을 몇 번 달싹이며 뭐라도 변명하려 했지만 한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이곳에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 한마디에 김태우는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한동석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가방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파트 로비를 한번 둘러보았다. 좋구나. 그가 말했다. 이제야 여기가 집이 될 것 같군. 그 말과 함께 한지우는 아버지와 함께 걸어 나갔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들이 오늘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 이제 이곳은 변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